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마이크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제 친구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멘트는 많지만은 또 공직선거 지켜야 되니까 참겠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5월 9일 이곳 용산 제5차 우산혁명에 함께해주고 계시는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동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유행하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이 전국 방방곡곡 모든 국민들이 따라 부르고 흥얼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내라는 이재명 재판받아라, 범죄자 이재명 재판받아라, 그까지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내라는 이재명 재판받아라, 범죄자 이재명 재판받아라. 네, 여러분, 이 노래가 앞으로 전국 방방곡곡 모든 유튜버, 어떤 SNS든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승리하도록 해야 되고, 이재명이든 누구든 재판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받고 있고, 전한길이도 수갑 차보게 됐고, 저도 역시 수사받고 있고, 그런데 이재명 역시 재판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명은 왕입니까?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이재명 공화국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역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재명 입으로 이런 말을 했지요. 전 세계 민주공화국에서 어떤 나라에도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도 재판받아라 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이재명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반박해 보십시오. 이재명은 당연히 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 되어 있고, 대한민국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지지 반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대통령이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재판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유튜버 분들과 우산혁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제가 어떤 분께 전화드렸습니다. 합류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합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지금 무슨 집회냐고, 아무도 안 모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6.3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은, 개헌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현재 한미동맹과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같이 가야 된다,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해야 된다,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 윤핵인 프리윤 윤석열 대통령 죄도 없는데 현재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과 그 입당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켰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탄핵시킨 이유, 지금 감옥에 넣어놓은 이유 전부 정치적인 보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구호 6가지를 제시하고 한미동맹을 위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 미국이 지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자가 되어서 미국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자. 대한민국 국민 87%, 거의 90%가 한미동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이 한미동맹을 깨고 반대로 반미주의자요, 친북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 87%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저 반미주의자 이재명 목소리에 반해서 우리 국민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더 우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그널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도 같이 조사해달라 이런 여러가지 열망을 담아서 제일 먼저 1차 우산혁명 시작을 바로 경기도 평택 캠프 흠프리스 앞에서 했습니다. 그날 그 오기가 힘든 교통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평택 캠프 흠프리스가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우산혁명의 시작이었고 그때 바로 최고 사령관이 사복을 입고 오늘 이거 우리 집회하는 것처럼 그것을 다 둘러봤다고 미군 안에서 그것을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조기 태극기 절반 그려진 우산혁명을 시작하면서 미군에게 함께 가야 된다고 요청했는데 미군이 이것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1차 집회 후에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2차 집회가 4월 18일 날 광화문에서 연합집회로 열렸습니다. 3차 집회가 바로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 앞에 거기에서 3차 집회를 했습니다. 그날 또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토요일에는 미 공군기가 잘 뜨지 않는데 그날 우리 집회하는데 축하하는 듯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공군기가 떴다는 이야기를 또다시 내부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회하고 있는 건 미군이 다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재명이 곧 마두로가 아니라 제2의 이두로가 될 것이고 제2의 하메네이 제2의 제메네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재명하고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소리 내는 이유는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손현보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유는 개인 감정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차 집회까지 끝내고 4차 우산혁명은 지난주 토요일 대구 캠프워크 앞에서 열렸습니다. 역시 역대급으로 인원이 모였습니다.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애국 보수의 심장답게 대구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5차 집회 이곳 용산 미군 부대 앞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은 저 나오는 모니터가 절반입니다. 앞에서 있는 분들은 안 보입니다. 지금 이만큼 절반이 저 뒤에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도 안 보이는데 저 뒤에 있는 분들 모니터 뒤에 있는 분들 우산 한번 들어주십시오.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고 현재 인도에도 우산을 펼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지 말아라고 했지만 1차부터 5차까지 오면 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하는 단체 역시 처음에는 20여 개, 30여 개에다가 지금은 무려 87개, 87개 단체와 애국 보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 주류 방송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미국도 그렇게 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칼라 해리스 물리치고 당선될 때 저도 미국 가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미국의 CNN,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전부 다 좌파라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당당하게 압도적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 힘이 바로 팟캐스트라든가 그리고 SNS와 그리고 유튜버들이 결국은 진실을 전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만들었고 지난해 이맘때 기억나십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비상기업 당시에 그 당시에 지지율이 11%, 17%, 11%까지 떨어졌지만 불과 한 달 만에 1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겼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누가 한번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108명 침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 즉 MBC, KBS, SBS나 또는 수많은 언론사들은 광장에 우리 탄핵 반대 집회하는 거
방송도 너무나 줄여서 해주던 거 기억나십니까? 당시에 탄핵 찬성하는 집회 모인 사람이 불과 200~300명 모여있고 탄핵 반대 주장했던 우리들의 집회는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그걸 바꿔서 이렇게 보도했던 적도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것이 레거시 미디어 기존의 바로 방송의 역할이었지만 하지만 유튜버들이 일어나서 탄핵 반대 집회와 우리 당시 광화문 집회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유튜버들이 자발적으로 보도의 줌을 해가지고 국민 여론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인 내란이라고 하는 레거시 미디어들과 그리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에 내란이라 했지만 유튜버들이 진실을 알리면서 국민 여론이 일어났고 그 속에서 11% 지지율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한 달간 갇혀 있었지만 지지율이 50% 넘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SNS와 뉴미디어 우리 보수 유튜버들의 힘 아닙니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보수 유튜버분들 이분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이 외국 보수 유튜버들 너무나 멋있고 우리가 응원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이 우산혁명이 5차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모이게 되고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개최하게 만들어주신 애국 보수 유튜버분들 정말로 존경하고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 애국 보수 유튜버분들 당당하게 자부심 가지시고 대한민국 여론을 바꾸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같이 살려나갑시다. 그래서 구글 코리아에도 얼마 전에 저희가 구글 코리아 본사 앞에 가서 역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날 역시 한 30여 개 애국 보수 유튜버들이 참여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가 구글입니다. 구글 코리아가 있습니다. 강남 역삼동에 어마어마한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딩에 근무하고 있는데 2024년 매출이 11조 원입니다. 그 큰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방송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실 건데 우리가 눈만 뜨면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들에 대해서 유독 우리나라 구글 코리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당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50배 가까이 되는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우리나라 구글 코리아가 영상 삭제, 계정 폭파하는 게 무려 5배가 더 많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미국보다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유튜브 영상 삭제한 숫자가 무려 5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5배가 더 많았다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의 유튜브 영상 삭제보다 우리가 5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구글 코리아가 유튜브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미국보다 5배, 일본보다 50배를 더 많이 영상을 삭제했던 게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지금은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도 이곳에 앉아 계시는 범위TV 그리고 천조국 발행이님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뉴파수 왔습니까? 뉴파수 TV도 그랬습니다. 이런 애국 보수 유튜버들이 아무런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영상이 삭제되고 수익이 정지되고 계정이 폭파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내보내는 것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김어준 뉴스 아닙니까? 가짜 뉴스 하면 어딥니까? MBC 아닙니까? 가짜 뉴스 하면 어딥니까? JTBC 중국 방송 아닙니까? 선동 가짜 뉴스 하면 매불쇼 좌파 언론 아닙니까?
그렇게 가짜 선동 뉴스를 내보내는 유튜브는 그들에게는 가만히 두고 유독 애국 보수 유튜브들 부정선거 척결하자고 하면 영상이 삭제됩니다. 이런 일을 많은 애국 보수 유튜브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저 역시 지난해 미국에 있을 때 갑자기 저희 당시 전환길 뉴스 유튜버가 수익이 일방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광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많이 해가지고 가짜로서 조회수를 늘리고자 했다고 일방적으로 수익을 정지시켰는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전환길도 그렇고 전환길 뉴스도 그렇고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기준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증거대봐라 하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 이재명을 비판했기 때문에 영상이 삭제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비판하니까 수익을 정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는 지금 강남 역삼동에 있지만 구글 본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왜 구글 코리아는 미국보다 5배, 일본보다 50배 영상을 삭제하느냐? 전환길 뉴스 역시 석연찮은 이유로 근거도 없이 이재명 비판한다는 이유로 수익을 정지시킨 잘못되지 않았냐? 1인 시위를 하고 나니까 바로 다음날 수익이 정상화됐습니다. 아마도 구글 코리아와 맞서 싸우기는 게 두려워서 다들 싸우는 걸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지난해 학원 강의하다가 때리치우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험은 내란이 될 수 없는데 다들 내란이랄까? 이것도 왜곡된 거 아닌가? 나는 진실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정선거 척결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경험은 내란이 아니다. 그 목소리 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과 맞서 싸워도 두렵지 않고 구글 코리아와 싸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망해가는 거,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 살리려면 이 한 목숨 걸고 기꺼이 우리 미래 세대,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결심했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는 부정하고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구글 코리아와 싸워서 수익이 정상화였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혜택이 아니라, 저 혼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유튜버에 대해서 좌파 유튜버들은 그냥 내비두고 우파 정치 유튜버들은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것에 맞서서 같이 싸우자 해서 제가 지금은 저는 정상화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다른 보수 유튜브들 그들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내가 대신 목소리 내자 해서 우리 모이자 해서 역삼동의 구글 코리아 본사 앞에 갔어. 그렇게 해서 구글 코리아의 부당함을 알리니까 바로 다음날 며칠 지나서 여러 개 유튜브들이 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혼자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줄은 약합니다. 두 겹줄, 3겹줄이면 우리가 더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혼자서 바꾸기는 힘듭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모이고 같은 목소리 내면 새로운 나라도 세울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살려낼 수 있고 한미동맹도 강화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쯤에서 한 번 더 우리 같이 뭉치고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국 보수 유튜버 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기죽지 말고 제가 스포트 해드리고 힘 닿는 데까지 함께 할 테니까 끊임없이 자유롭게 이재명 비판하고 정당하게 부정선거 척결 주장하고
우리 끝까지 투쟁합시다 여러분. 조만간 또 한번 해봅시다. 제가 자주 예를 들지요. 나무 한 그루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나무가 모이면 숲이 되고 숲이 모이면 강산을 이루게 되고 푸른 강산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집회도 그렇고 그리고 구글 코리아 맞서 싸우는 것도 그렇고 혼자서 싸우면 같이 뭉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뭉치는데 언제나 종이 되고 머슴이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연설 첫 번째 전환기를 외치지 말아주시고 전환기를 외치고 싶을 때는 언제나 윤석열 대통령만 외쳐주십시오. 세 번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제가 연설 주제는 바로 이곳에 쓰여져 있는 우리 한미 동맹단과 함께 계시는 우리 모든 애국 보수 유튜버분들 언제나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 지난 2025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1%를 50% 올린 것도 유튜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유튜버들을 특히 보수 유튜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자나 오늘은 5월 9일이고 두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면 7월 1일부터 허위조작정보건절법이 시행됩니다. 허위조작정보건절법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그 법 아닙니까? 이재명이 만든 법 아닙니까? 그 법에 의하면 이제 유튜버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면은 찍히면은 바로 벌금을 물게 하고 5배 피해배상금을 청구하겠다 이래서 애국 보수 유튜버들 전부 다 말을 못하게 막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혼자가 아니라 뭉쳐서 오늘처럼 같은 목소리 내고 같이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권 머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함께 만든 구호, 요 구호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호가 무엇입니까? 마가 위드 락 ROK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을 가리키는 미군들이 일컬을 때 ROK 락이라고 부릅니다. 코리아와 같은 뜻입니다. 마가 위드 락은 마가 위드 코리아와 같은 뜻으로 한국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정부 대통령 2.0 트럼프 2.0이 만들어질 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할 때 당시에 바로 1년 전 좀 지난 1년 전 지금 정도 됩니다. 당시 조평세 박사가 알려주셨습니다. 통계 자료를. 내용은 뭐냐? 미국이 지금 하고 있듯이 현재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국의 패권에 맞서서 미국이 압도적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석유를 꺼내야 된다 해서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 제일 많은 베네수엘라를 착살내고 이란을 착살낸 게 미국의 중국으로 가는 석유를 끊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중국의 패권 확장에 맞서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장되는 걸 막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강한 2000조국이라 부르지만 미국이 제일 취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국 군함을 따라가려면 500척의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항공모함은 자기들이 만들어도 이 군함 구축함이나 이런 것은 많이 못 만드는 거 봅니다. 전 세계 조선의 비리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알고 계십니까? 그거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만든 것 덕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500척의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그 돈으로 따져보니까 뭐 한 15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가까이 되니까 1500조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와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자꾸 반미주의 친중으로 가면서 그걸 망설이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그 군사력의 협력을 한국이 아니라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과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미국 역시 화답을 해서 일본과